안녕하십니까. 치신보TV 애청자 여러분. 새로운 프로그램 시사터치에서 사회를 맡게 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홍석입니다. 치신보TV가 올 9월에 개국한 이래로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시사터치에서는 앞으로 보건의료계의 이슈와 정책 현안을 전문가를 모시고 밀도 있는 대담을 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모시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과연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일지 아니면 1차 의료의 붕괴를 가져올 판다로의 상자일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인 김용식 이사님을 모시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치무이사님께서는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도 임원으로 여러 번 활동을 하셨고 또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막중한 치무이사를 맡고 계신데 아무래도 협회 회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코로나도 좀 영향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맡고 있는 이 치무 파트는 대관 업무라고 그러죠. 보통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의 정책을 또 설명하고 또 제안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무래도 저희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서 대화하거나 회의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네. 원격 의료의 정의부터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네. 원격 의료는 과연 무엇입니까?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없앤 의료 서비스를 통틀어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장소적 제한을 둔 의료법 제33조 규정 때문이죠. 그런데 의료법 또 34조를 보면 원격 의료라고도 되어 있어서 이건 또 뭐지? 원격 의료가 가능한 건가? 이렇게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에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원격 의료는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격 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 진료 행위인데 이 부분은 의료계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반대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는 의료법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와 같은 의미이고 현재로는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 처음 추진 배경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8년 서울대학병원과 연천보건소 간에 원격 영상진단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을 첫 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에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의료 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죠. 그리고 2010년, 또 2014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고요. 현재는 이 의료 취약지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환자 관리를 위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는 20여 년부터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해 오던 과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여러 가지 반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대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지장을 주고 왔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네, 이건 과거 이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지식 정보와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하나로 의약분업과 함께 원격 진료 도입을 처음 2000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6년에 노무현 정부도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신소프트웨어 시장 육성 방안으로 원격 진료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도 도서지역 의사 환자 간의 원격 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으나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2014년 박근혜 정부도 원격 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으나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 의료 및 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발해서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서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 회기 종료로 또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역시 집권 초에 원격 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지난 2018년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 방안까지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의료 산업화 또 영리화를 이유로 반대해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이제 실패를 거듭한 원격 의료 시스템의 도입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거죠. 또 실제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확산되자 이제 정부가 이 자가격리 상태 환자를 또 치료하고 또 코로나 환자의 내방에 따른 의료진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원격 의료를 전화 진료로 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또 4월 또 국무회의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하겠다며 육성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에 이제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원격 의료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었지만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지원 사격을 하면서 또 원격 의료가 새로운 또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기재부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어떤 논리로 원격 의료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보건의학단체 또는 보건의료계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이 진료를 좀 받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구, 뭐 도서 산간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주민들, 그다음에 이 거동이 불편한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료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점, 또 특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이제 대두되었다 이런 점을 이제 이유로 해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원격 및 이 비대면 진료 추진에 따른 이 보건의료계 의견은 또 입장에 따라서 또 이해 득실에 따라서 좀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원격 의료는 대체적으로 만성질환자, 고령자가 해당 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최신 장비나 이런 걸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보건의료 단체로 넘어가서 과연 이제 의사협회나 이런 쪽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 네, 일단 뭐 대한의사협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격 의료가 논의될 때마다 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적용할 경우에 의료 체계가 국가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고요. 또 환자들이 동네 병원을 찾지 않고 또 대학병원이나 이런 3차 의료기관만 찾게 되면 이제 영세 병원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원격 의료로는 또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환자들이 이제 접근이 쉬운 이 원격 의료에만 좀 매달리다 보면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서 또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제 정부가 일시 허용 중인 전화 상담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원격 의료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시민단체의 의견은 또 어떨까요? 네, 시민단체의 의견도 뭐 전반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 산업화 영리화를 우려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그 시민단체에서 나온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이게 결국 원격 의료 진료가 통신기업이나 뭐 대형 병원의 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뭐 의료 수준의 향상은 없이 그냥 의료비만 폭등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의협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병협은 조금 다른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었어요. 네. 이번 원격 의료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원격 의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병협은 의협과 좀 다른 입장인데요. 병협은 일단 초진 환자의 대면 진료 원칙, 그리고 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는 원격 의료를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병협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또 원격 화상 기술 등을 활용한 이 정책 도입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국민 보호와 또 편의 정진을 위해서 또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이런 사회적인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의협과 저희 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어떨까요? 한의협은 또 이 비대면 진료는 또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이 비대면 진료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만 잘 활용한다면은 또 무너진 의료 전달 체계를 오히려 복원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우리 취업은 뭐 당연히 의협과 함께 원격 의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치과계에서도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뜨거웠습니다. 공중파 내지는 치과계 전문지에서 보도된 바 있는데 말씀드리면 서울시 비대면 구강 관리 사업이랬죠. 네. 이제 그거에 관해서 매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간 일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논란됐던 부분이죠. 이 해당 사업은 이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 관내에 있는 8개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서울시가 이 공개한 이 비대면 구강 관리 서비스는 이제 학생들이 이 집에서 착색제로 가글을 하고 나서 또 치과 주치 앱에 자기 사진을 등록을 하면 이걸 이제 인공지능 AI가 분석해가지고 구강 관리 상태를 또 치과사가 또 자문하고 또 검수해서 맞춤형 구강 보건 교육을 뭐 제공하는 뭐 구강 보건 서비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대면 구강위생 관리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이름이 처음에는 무엇인지 아세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문서상으로 올 6월 달에 처음에 결제 올린 그 안에는 온라인 학생 치과 주치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배경으로 이야기한 것은 또 뭐냐면 치과 방문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을 이런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인 치면 세균막 검사와 구강 보건 교육을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문서 내용에서 바로 제시된 것처럼 이 스스로 치과 주치 사업이라고 또 밝히고 있었고요. 또 구강 검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의료행위 아닙니까? 의사만이 할 수, 그렇죠. 치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네. 이 구강 검사를 한다라고 문서상에 제시되어 있는 걸로 봐도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아직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원격 의료를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치과의사협회는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9월 16일 날 서울시 담당 주무관 또는 앱 개발사의 주식회사 카이아이 컴퍼니 측과 긴급 회동을 하셨어요. 그때도 나가셨고 김 이사님이 홍보, 치무, 법제이사 관련 임원들이 나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나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 치면 착색제를 이용해서 치면 세균막 검사를 하는 행위는 의료 행위죠. 이것을 또 앱상에서 또 치과사가 비대면으로 또 평가하고 또 구강 보건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 의료 행위죠. 그래서 의료법 제33조 1항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 주무관도 자기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법률 검토를 거쳤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그랬지만 또 우리 취업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했을 때 일부 그 내용과 또 사용한 용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인정을 했고 또 우리가 아울러 또 추가로 지적한 부분은 서울시가 그간 서치와 학생 치과 주치 사업을
함께 협조해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서치와 파트너인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통보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치과의사 단체와 사전에 좀 미리 협의하고 함께 상의했다면은 이런 문제도 좀 미리 좀 걸러질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각 중지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강행하고 진행하시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취업 입장으로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뭐 현장에서도 서울시와 또 앱 개발 업체가 수정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치과의사의 코멘트 부분, 그다음에 원격 진료로 이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수정 삭제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보였죠. 식약처에서도 이거에 대한 좀 어떤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처음에는 의료법 위반,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다가 새로운 문제가 엉뚱한 데서 불거져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은 이 치면 착색제로 사용한 그 뭐 이렇게 약자로 하겠습니다. 시가글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시가글이라고 하는 제품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이 시가글은 원래는 충치 예방 구강 내 악취 제거 효과로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 외품인데요. 이 서울시의 이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에서는 치면 착색제로 사용이 되면서 적법 논란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취업은 식약처에 시가글의 의약 외품 허가 외 사용 및 광고 판매의 적법성을 묻는 질의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 답변을 보면 해당 제품은 약사법령상 구중 청량제로 허가된 품목이기 때문에 이 외 효능에 대해서는 허가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처는 상기 제품을 치면 착색제로 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고 주체, 내용, 판매 목적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 식약청으로 하여금 또 추가 조사를 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글링으로 허가를 받은 걸 가지고 치면 착색제로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사업이 이제 원격 의료에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법 위반 문제로 출발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게 치면 착색제 사용, 그러니까 무허가 치면 착색제 사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 현재 이 시가글의 치면 착색제 사용에 대한 추가 조사 건은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이첩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 이 들리기로는 또 이 시각을 회사가 카이아이 컴퍼니와의 어떤 그런 관련설도 있어서 이래저래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또 서울시의 입장도 고려해서 더 이상 언급은 뭐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가글의 적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서울시가 내놨던 이 비대면 구강위생관리 서비스 시범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따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취업은 서울시의 해당 시범 사업은 원격 의료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이런 무허가 치면 착색제 문제 등이 불거졌기 때문에 시범 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덴티아이아로 하는 이 앱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앱들, 이것들이 지금 수준에서 아마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그런 정도의 툴로는 개발이 안 돼 있는, 한마디로 수준이 그 정도는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영상과 사진으로 거기를 치아의 어느 부분을 찍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치태, 플라그라고 하는 치태 부분과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가끔 볼 수 있는 범낭질 형성 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치아에 착색이 있다거나 또는 뭐 치아에 잔사가 남아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과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동일 조건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느냐의 이 문제도 되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과계를 포함한 보건의료계가 원격 의료를 반대하는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뭐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이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진료를 하게 되면은 뭐 메디칼이든 덴탈이든 뭐 시진, 문진, 또 촉진, 또 뭐 타진, 또 청진 뭐 등 여러 가지 진료소가 필요한데 이 원격 의료는 현재로서는 뭐 문진에다가 또 화상을 통해서 일부 시진은 가능은 하지만 이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오진의 책임은 또 의사에게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오진을 위한 피해는 또 오롯이 또 환자 몫이 되는 거죠. 치과는 또 원격 의료로 인한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커서 큰 폐해가 예상이 됩니다. 단순 검진과 상담의 도구로 이게 또 치과에서 사용되면서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데요. 거기다가 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또 이 두 번째 그 반대 이유는요. 이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으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또 의원급 의료기관조차도 쏠림 현상이 또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정하고 또 불성실한 이런 비대면 진료를 또 전문으로 하는 또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는 또 반대로 성실하게 대면 진료를 하는 또 의원들은 또 경영상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거기다가 또 진료의 가치 자체가 또 하락하게 됩니다. 이 진료 자체 질이 낮기 때문에 저질 진료 또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남용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남용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이 뭐 아시겠지만 좁은 국토 면적, 또 이 높은 의사 밀도, 이러다 보니까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거의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또 약의 원격 조제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또 무의미하죠. 비대면으로 아무리 처방을 받더라도 다시 약국을 또 방문해야 될 상황인데 이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료 전달 체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의료 전달 체계는 쉽게 얘기하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치료를 좀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증인 거는 중소병원,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대형 병원에 가야 된다. 1차, 2차, 3차의 의료 전달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대형 병원만 같아도 이런 원격 의료가 본격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네.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이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돼서 차라리 지금까지 이 모든 선진국이나 의료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1차 의료의 강화라는 것은 의원급 동네에 있는 치과나 또는 의원을 활성화시켜서 웬만한 거는 거기서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게 본래의 취지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무너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이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가야 되지 원격 의료가 이런 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게 원격 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보건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이런 비대면 진료 시장을 놓고 아마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뭐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병원의 홍보 광고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원격 의료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법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아마 유명 의료진의 어떤 원격 진료나 상담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그런 홍보 광고가 넘쳐날 걸로 보이고요. 이러다 보면 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또 뒤처질 수 없다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다 모든 의료기관들이 가세하게 되면 이제 마치 최근에 무슨 야간 진료 유행하듯이 뭐 주간에는 뭐 대면 진료, 또 야간에는 비대면 뭐 이런 진료 스타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치과 진료 역시 원격 의료의 어떤 그런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집계한 전화상담 처방 진찰료 청구 현황을 보면 이 치과 병원 의원 20곳에서 3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나 한의과에 비하면 적은 횟수지만 원격 의료의 상징성을 생각하면 섣불리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부정교합 상태를 분석해서 교정 상담을 해주겠다든지
또 뭐 앱이 또 치아 청결 상태를 분석해서 뭐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이 필요한지 또 칫솔질 횟수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상담하고 제공하는 앱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막 선을 넘어오고 있는 중이죠. 뭐 아직은 상당히 아까도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앱들의 수준이 좀 조잡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점점 버전업하고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상당히 이제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를 침범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는 바대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원격 의료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런 의료 앱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뭐 최근에 보면 어떤 앱은 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어떤 그런 앱 다운로드 숫자가 거의 10만 건이 넘는 앱도 생겨났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진료가 치과 진료는 우리가 특징이 환자의 구강 내로 우리가 직접 접촉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우리 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고려할 때 치과는 원격 의료로 해서 해줄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실은. 어떤 진료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의 유인 또 아니면 뭐 병원 홍보 이런 또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변질될 것이 이제 불을 보듯이 좀 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치과계의 갈등만 증가시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횡행하고 있는 네. 뭐 먹튀 치과라든가 네. 어떻게 보면은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가 덤핑을 하는 덤핑 치과나 이런 것들이 결국 더 만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의료 광고나 뭐 의사의 윤리를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적절치 못한 진료 행태를 보이는 그런 의원에서 뭐 이게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겠죠. 이런 비대면 형식의 어떤 마케팅 기법을 더 보완하게 되면은 더 뭐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횡행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또 네, 없을까요? 뭐또 오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오진으로 인한 의료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판단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똑같은 진단 결과를 내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강 내에서 촬영한 영상만 가지고 진단하면은 이제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격을 통해서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원에서 검사해 보면은 또 내용이 달라지고 이러면 또 개원이들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의 소지가 또 생기고요. 또 환자로 하여금은 또 불신감을 또 갖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병원에 가서도 다른 치과를 방문했을 때 다른 내용으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바일 앱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통한 어떤 그런 진단 진찰은 상당히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환자의 치과에 대한 불신감만 더 가중시킬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치과에서 치아의식, 충치라고 하는 그 3개라고 판정을 하고 나왔는데 B라는 치과 가가지고 5개나 6개가 돼가지고 두 의원의 치과 의원의 이 판단 기준이 달랐을 때 굉장히 환자들은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원격 의료는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원격 의료가 앱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장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이 오진의 가능성, 오진의 이 판단과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느냐, 뭐 과연 진료를 했던 그 의료인이 지느냐,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회사가 지느냐, 이런 거에 모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죠. 네, 거기다가 결국은 이 진단과 치료라는 이런 중요한 이 과정은 결국은 의료인의 오감, 여러 가지 시진, 촉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없이 특정하게 한두 개 뭐 촬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은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장비를 통해서 괜찮다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은 중요한 치료를 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 문제점이 이런 걸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은 국내 상황은 이렇지만 해외 치과계의 원격 의료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보다는 좀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 치과계에서는 지금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와 소통하는 이른바 텔레덴티스트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캐나다 치과협회들의 경우에 지난 3월에 긴급 재난 사태에 돌입한 이후에 이 텔레덴티스트리 관련 지침을 새로 발표하거나 강화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투명 교정 관련한 어떤 치과 원격 의료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현상은 또 화상회의나 이 온라인 강의가 늘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거기에 비친 본인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서 치아 교정이나 어떤 성형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급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걸 요즘 뭐 줌 이펙트라고 줌 효과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화상회의를 했던 줌 예,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치아를 인상을 체득하고 또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그 교정기를 본인이 직접 착용하는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국제치과계에서 가장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뭐 DIY, Do It Yourself, 직접 치료하는 이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해외는 저희 나라하고는 다르게 지역이 또 넓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수가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는 네, 뭐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여파로 이제 언택트가 대세입니다. 대면하지 않는 언택트가 대세인데 각종 앱이 쏟아져 나와 있고 이것들이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과연 보건의료계에서는 대응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저희들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댐을 막고는 있는데 언제 이게 댐이 터질지 저희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넉넉히 있을 수는 없고요. 만일 원격 진료가 정말 도입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준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 초진 환자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초진 환자는 대면 진료.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또 대상 질환을 선정을 해야 돼. 모든 질환을 다 원격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서 또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또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들을 반드시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원격 의료로 할 수 있는 진료 및 환자의 범위라든지 또 방법이라든지 또 수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논의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불법 의료 광고나 환자의 유인 알선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많이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오진으로 인한 어떤 분쟁에 대응하는 어떤 법적 책임의 어떤 기준도 저희들이 만들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형 병원의 이 쏠림 현상으로 인한 1차 의료기관의 이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또 이게 의료 영리화의 어떤 진행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또 우리 보완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를 원격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비와 보완책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의료의 인프라가 또 확충이 돼야 되는 기본이 깔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원격 의료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을 텐데요.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입니다. 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연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부가 여당 야당 뭐 할 거 없이 야당할 때는 반대하다가 여당 되면 다 찬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어떤 의료 산업,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뭐 4차 산업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또 한국도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원격 의료는 정부 입장에서는 설령 야당 시절에는 반대했다 하더라도 일단 정부가 되면은 진행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료계가 합심해서 이 원격 의료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해 왔지만은 이게 언제까지 막아질지 저도 사실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격 의료의 정의부터 그 추진 과정, 그다음에 보건의료계 단체에서의 입장들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무이사 김용식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자, 10수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 원격 의료의 논란. 자, 이제는 정부와 국회, 그다음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의 총망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대면 진료라도 대면 진료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원격 의료는 아직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시사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